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강사모가 함께합니다. 내 곁에 항상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젠 볼 수 없는 사랑하는 배투에게. 안녕하세요, 강사모 회장 최강선입니다. 최근 카페를 보면서 우리 배투형 아이디를 쓰시는 배투형의 반려견 배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그런 아픔을 지금 배투형께서 겪고 계신데, 사진을 보거나 이럴 때 적혀져 있는 글귀들, 우리 너무도 착하고 이쁜 강아지, 그리고 내 동생 배투야, 그리고 내 아들 배투야. 형이 오늘부터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너한테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 아빠도 엄마도 너무 힘들어해. 무척 가슴 아픈 글들을 카페에 올려놓으셔서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페노스 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페노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사랑한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내 곁을 영영 떠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우울감이라든지 상실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페노스 증후군은 감정적이거나 행동적인, 정말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정말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가 키웠던 반려견 수철이나 한이나 꼬맹이나 또 뽀미, 지바, 이런 많은 반려견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또 너무나 또 가슴 아팠던 거는 배투가 요크셔 테리어인데, 저 또한 요크셔 테리어 뽀미라고 있었는데, 뽀미는 유기견이었어요. 유기견을 저희가 어떻게 입양을 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분식점을 했거든요. 그 분식점을 했는데 길에 요크셔 테리어가 유기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얘가 기력이 다 해가지고 저희 분식집 앞에서 도도돌 떨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방에서 키우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분인데, 뽀미는 너무 불쌍해서 저희 어머님이 방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또 이 뽀미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시더니 애가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또 서라면 서고 애교를 엄청 많이 부리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했던 이 뽀미가 노견이었던 거예요. 노견이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좀 많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새끼도 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제왕절개 수술이 좀 잘못되어서 이 아이를 또 하늘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반려견에 대한 친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쩌야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페노스에 대한 그때는 지식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강아지 한 마리 더 입양해서 키워라고 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이제 한이라는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강아지가 되게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2년생 강아지인데 이제 벼룩시장에서 그때 돈으로
15만원, 20만원 정도 그 사이에 그 한이를 입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너무 한이도 똑똑한 거예요. 요크셔 테리어가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한이도 마찬가지로 애교도 너무 많고 너무 영리하고, 또 저희 어머니 무척 따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펜노스가 오려고 하는데 그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이에 대한 사랑이 엄청 높아지고 저희 가족도 정말 엄청 즐거웠는데, 한이가 거의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부전증에 걸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약해지고, 또 7, 8년 정도 되면 거의 노견이나 뭐 중년 정도 되는 강아지잖아요. 그 강아지로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 신부전증 걸린 이 한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병원이나 병원 다 가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약을 먹여주고 또 관리해주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식집도 하고 뭐 저희도 뭐 가정 형편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고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약 지어 먹이고, 저희는 맛있는 거 못 사 먹더라도 한이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취직을 하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고시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한이 신부전증에 대한 치료를 이제 부모님들 하시고 동생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니께서 그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엄청 울고, 또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도 엄청 울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분인데도 너무 진짜 애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뭐랄까, 그런 존재감에 대한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펜노스라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과 뭐 행동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감정적인 반응은 이때 느끼는 뭐 현실에 대한 부정, 눈물, 그리고 뭐 정신 혼미해진다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뭐 식음을 전폐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고립감이라든지, 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뭐 생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먹먹한 감정과 눈물을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행동적인 반응은 반려동물이 사용했던 물건이나 뭐 장소를 그리하면서 해당 장소에서 잠이 든다든지, 생전에 반려견이 쓰던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했던 패턴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려 한다든지, 뭐 다양한 뭐 그런 행동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런 증세들이 계속 발생한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경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사의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가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펜노스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 애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야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슬픔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끙끙 앓아요. 그런데 이 끙끙 앓다 보면은 결국에는 반려견은 사람과 다르게 항상 친밀감 있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슬픔에 대한 강도는 너무 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으로서의 존재감이 큰 만큼 그 슬픔은 상상 그 이상이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정말 솔직해야 되고, 우리가 추억하고 있는 슬픔의 감정보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어떤 슬픔들을 나누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슬픔을 나누면 발휘되게 되는 것처럼 이 페노스에 대한 아픔도 이런 아픔을 나누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배투를 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반려견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순간들, 그리고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해하고 너무 집착하지 않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펜노스를 가장 빨리 이겨내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 과연 강아지라는 것이 어떤 전생의 주기에 어떤 죽음이 다가오는 어떤 사이클이 거의 한 13년에서 15년 그 사이클 주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 어떤 존재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을 키우면서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 행복한 순간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또 추억으로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반려견에게 엄마 아빠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는 우리 반려견에게 그래, 우리 배투 또 우리 반려견이 떠났지만 그래도 너를 떠올리면서 그 추억을 아름답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는 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다시 배투를 만나서 우리 반려견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라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보호자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은 죽음으로 기억되지만 그 추억과 함께했던 사랑의 감정은 또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보호자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펜노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려견을 새로 입양하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려견을 추억하기 위한 나무를 심어 볼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들로 스크랩북이라든지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반려견에 대한 추억의 일기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펜노스에 대한 슬픔은 누구나 겪는 슬픔입니다. 그 슬픔에서 그래도 행복한 추억, 기억, 그 시간들 보호자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떠난 반려견이 주인에게 바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펜노스, 저도 지금 키우는 코코가 죽는다면 그 아픔에 대한, 그 슬픔에 대한 강도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순간에 어렵고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들이 더 소중하고 또 그 모습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 펜노스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카페에 베토 형의 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펜노스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뛰어난 의사나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려견을 키워봤고 반려견에 대한 어떤 죽음을 맛보면서 많이 아파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의 시간들 속에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던, 또 강아지 좋아했던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것들이 결국 저희 펜노스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토 형 가족, 어머님, 아버님, 보호자님, 힘을 내시고 이 슬픔으로부터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베토가 원했던 마지막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지금까지 강사모 회장 최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모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복한 반려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사모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